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오늘이 중복입니다. 비가 약간 내려준 덕분에 그래도 저 더위가 어제만큼은 아니죠? 그간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이 더위를 이기는 법을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주부의 경우는 그렇잖아요. 불 앞에서 음식 만드는 게 좀 고단하기도 하고 너무 덥기도 하고 그래서 반찬 미리 사다 놨다가 바로 끓여 먹을 수 있는 레토르 음식 형태로 뚝딱 상을 차려놓는 댁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또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움직이면 덥다 하는 지론으로요.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면서 인터넷 주문하는 분들도 늘고 계시고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열치열을 이겨내는 분들이요. 요즘에 그 저녁에 운동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아유, 이 더위에 무슨 운동 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사실 하거든요. 이 해 떨어지고 나서 밤 시간에 한 15분에서 20분? 어떤 분은 30분도 뛰시긴 하는데 이렇게 뛰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시원하게 샤워하고 냉수 마시고 잠을 청하면 기가 막히게 잠이 잘 온다는 얘기. 네, 여러분의 피서법은 어떤 것입니까? 7월 27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이채원과 번님들의 그 바닷가 들려드렸습니다. 10시 15분입니다. 중년들의 마음, 줄여서 중심, 중년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문자 주제가 공포, 호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죠?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목소리입니다. 곡성이요. 그게 약간 소름 끼치게 약간 무서워요. 갑자기 막 좀비 같은 것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하니까 여름에 보기 딱 좋아요. 약간 오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싹하니까 더운데 약간 오싹하면 약간 그 추위 같은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봐요. 꽤 오래된 영화죠. 엑소시스트 그게 1, 2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막 침대에서 천장으로 들어 올리는 그 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는 나이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구나,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뭔가 이렇게 간담이 서늘한 그런 걸 많이 또 즐기는 것 같아. 무서우면서도 왜 두 손 가리고 다 보잖아요. 여름에 이 더운 날에 엑소시스트 영화 한번 추천해드려요. 네, 오늘 주제는요. 다른 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공포영화입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가장 무서웠던 영화를 여쭸었는데 오늘은 좀 다르죠? 다른 분한테 이거 한번 보세요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공포영화입니다. 저는 공포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나면은 그날 저녁 꿈에 주인공만 저로 바뀐 채로 그 영화를 다시 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무서웠던 게 나이트메어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분,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추천하고 싶으세요? 이거 보면 시원합니다. 저는 그럼 당연히 나이트메어가 되겠죠. 자,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요.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2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엄정화입니다. 배반의 장미.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추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동치미 톡, 김치 톡, 오이김치 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감칠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2분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제 저희가 그 재테크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잠시 뒤에 오늘 그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귀담아 주시고요. 문자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추천해주세요 공포영화 했더니요. 7833님이 최근 개봉작 부산행 아직 못 봤는데 보고 싶어요. 헤어진 엄마에게 가기 위해 부산행 기차를 타며 벌어지는 호러 영화. 한국 정서와는 맞지 않지만 좀비 바이러스에 걸려 그 속에서 과연 엄마와 만날 수 있을지, 바이러스에 걸린 좀비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완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7833님 덕분에 그 영화가 좀비 영화인지를 알게 되는데 아이고 그렇군요. 궁금하네요 진짜. 7253님 제게 추천을 하라 한다면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시리즈입니다. 친구들이 휴가를 가서 생긴 일들을 무섭게 꾸민 영화죠. 첫 편부터 제목에서 주는 오싹함과 이야기 전개 짜임새가 이 더운 여름 열대야를 잊을 수 있는 몇 안 된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7833님이나 7253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이렇게 문자를 너무나 정성껏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평론가 문자 같으세요. 그런가 하면 0071님이 영화도 좋지만 전설의 고향도 이 여름이면 아주 무서운 드라마를 했었죠. 귀신 드라마 생각이 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까지 덧붙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공포영화를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열어두었습니다. 잠시 후에 똑똑 50 플러스 재테크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주 수요일 100세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똑똑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똑똑 50 플러스 재테크 시간입니다. 노후 재테크에 대한 궁금증도 똑똑 문의하세요라는 중의법을 쓰고 있어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입니다. 최성환 소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일본에서 나온 노후 파산이란 책의 이 파장이 컸던 모양이에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읽으시면은 네. 답답하실 겁니다. 제목부터 네. 공포스러운데요. 네. 원래 제목이 뭐냐면 노후 파산 땡땡 장수의 악몽이거든요. 제가 읽어보니까 일본 분들이 좀 이렇게 비교적 착실하게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월급쟁이건 자영업자건. 네. 근데 그가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아하. 그러니까 뭐 그 중에는 뭐 준비가 덜 돼서 이제 그랬겠지만 그 네. 준비가 왜 덜 됐냐 하면 네. 너무 오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된 게 아니라 네. 너무 오래 너무 살아서 오래 사는 게 준비했던 게 부족하게 고갈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야, 너무 오래 살았나 봅니다. 제가 이제 죽고 싶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저런. 그러니 이제 그런 분들이 뭐 한두 분이면 이게 책으로 안 나왔을 텐데 네. NHK가 이제 그 방송을 하고 그걸 이제 책으로 내놨는데 네. 참 뭐 좀 슬픈 얘기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본보다 이 속도로는 그렇게 가는 속도로는 더 심각한 게 우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단 뭐 노인 빈곤율을 보면 네. 우리나라가 49%로 뭐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또 우리나라가 또 노인 자살률도 1등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네. 보면 뭐 일본에 못지않게
우리 지금 이제 노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계층이 정말 많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또 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게 뭐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네. 사회적 국가적인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금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산 로또가 맞는 것도 아니고 네. 방법은 내가 준비하는 건데 보통은 노후자금 그 퇴직금 그리고 뭐 연금 이런 거 준비하라 얘기하시잖아요. 네. 연금 특히 연금을 많이 강조하시는데요. 네. 우리 또 최정환 소장님이 또 연금 강조를 하셨던 네. 1세대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문제는 그 퇴직금을 넣어놓고 예전에 이자로 생활하셨던 분들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은 저금리라서 이게 도대체 뭐 전혀 효과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퇴직금 받아가지고 뭐 한 10%만 이자 금리가 돼도 뭐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60 넘어서 이제 뭐 근로소득도 없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퇴직금을 넣어놨다 이렇게 되면 이게 자꾸 금리가 내리니까 네네. 돈이 줄어들잖아요. 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아버님께서 예. 몇 년 전에 네.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게 금리가 자꾸 내려가지고 네. 쓸 돈이 없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원금을 헐어서 쓰세요. 아하. 네? 아, 그 생각은 안 하는데요. 네, 대부분의 이제 어르신들이 그 생각을 잘 안 하세요. 그렇죠. 이자를 네, 이자로 쓸 생각만 하고 이자 줄어들면은 생활비 줄여서 쓸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은퇴연구소장 맞아?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원금을 헐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야, 그럼 내가 원금 죽을 때까지 모자라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 이제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원금을 헐어서 쓰다 보면. 네. 그래서 아니 자식들이 뭐 있는데 네. 우리가 효자는 아니라도 네. 뭐 아버님 생활비는 안 대주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웃고 마시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금을 곡간 빼먹도 뺀 것이 주는 그 공포감 이게 진짜 공포거든요. 떡 떨어지면 그렇죠. 어떡하나. 네. 그러면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주장하는 연금입니다. 연금과 이제 의료비. 우리가 이제 월급쟁이들이 뭐에 목을 메고 삽니까? 월급쟁이 연금이죠. 아니, 월급이죠. 네, 월급이죠. 월급. 월급이죠. 내가 소득이 있을 때. 그렇죠, 그렇죠. 소득이 있을 그래서 때. 월급쟁이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월급쟁이를 그만두고 큰 소득이 없을 경우에 네. 이제 은퇴를 했다. 그렇게 되면 뭐에 목매달고 살겠습니까? 연금이죠. 연금입니다. 연금. 그리고 이제 월급쟁이가 무언쟁이로 되느냐 하면 연금쟁이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연금쟁이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보통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얼마를 쓰느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생활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주거비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따로 뗀다면 이제 주거비가 있고 그리고 의료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젊어서는 사실 이 의료비가 큰 부담이 없는데 네. 이 노후 파산 그 책도 보면은 이제 의료비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네. 그래서 이제 아파도 병원에 나는 안 간다. 아하.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요 세 부분을 내가 노후에 은퇴한 후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는 연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연금의 얘기를 하면서 특히 퇴직 무렵, 그러니까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네. 이 퇴직연금, 이걸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이게 원래는 이제 퇴직연금이란 제도가 없었는데요. 네. 2005년부터 이제 이거를 연금화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한 10년 근무했으니까 네. 당신은 뭐 월급의 몇 배 이래가지고 이제 요새는 보통 이제 1년에 한 달 이 정도 주니까. 아.
근데 이렇게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그걸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뭔가 일을 내잖아요. 예, 일을 내죠. 일을 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을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를 크게 하시려고 하는데 예. 성공 확률이 높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오늘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제주에 요새 뭐 사람들이 엄청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음식점이 엄청나게 세워진 거예요. 아하. 절반이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게 이제 창업인데 네. 뭐 은퇴하고 나서 이게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면 사람이 마음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좀 급해지잖아요. 급하죠. 기도에 얇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더라. 그러면 사전 준비, 사전 조사도 별로 없이 뛰어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냐면 이 퇴직금이라는 게 뭐냐면 노후에 생활비로 쓰라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런 쪽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내가 그거를 잘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꾼이 들끓고 네. 자녀들도 네. 아버지가 이번에 퇴직하시면서 한 몇 억을 받으신 것 같아. 그러면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 예. 좀 차한데 좀 바꿔주시면 안 예, 되나? 뭐 이런. 아빠 김서방이 1억만 있으면 이걸 해보겠다는데 그거 안 주면은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자식을 안 주면 요거도 먹고 죽고 네. 찔끔찔끔 주면은 쪼들려 죽고 네. 다 주면 내가 굶어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 노후 자금이거든요. 그건 꼭 지켜야 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금화해서 주자. 매달 이렇게 얼마씩 받는 걸로 해서 주자 그러는데 이게 또 그간에 아시겠지만 중간 정산을 많이 했어요. 많이들 하셔요. 예. 네. 그러니까 뭐 한 5년 있다. 그게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한데 네. 나 뭐 집을 산다든지 뭐 이러면 또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받고 나니까 막상 퇴직할 때 퇴직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 국세청 통계를 보면요. 네. 이게 이제 퇴직금 이제 세금 정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연령대별로 이렇게 쭉 보니까 네. 50대의 퇴직금이 얼마였겠습니까? 정말 얼마 안 되는 게 1,600만 원 정도였어요. 너무 미리 찾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1,600만 원 이거 잘라봐야 뭐 이거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보는 그런 뭐 명예퇴직하면서 몇 억 받았더라 하는 경우는 네. 별로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게 뭐 중소기업들에서는 이게 중간정산도 이렇게 뭐 해주는 게 우선에 내가 필요하니까 생활비로 네. 쓰겠다라고 하면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연금화할 재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 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생각들을 바꿔서 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중간정산도 좀 어렵게 하고 그리고 네. 원래 이게 우리가 저축이라는 게 좀 강제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찾아서 써버리면 다 쓰지 그걸 누가 그걸 저축해 놨다가 이 다음에 노후자금으로 쓰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기 질문들이 좀 들어와 네. 있는데요. 1211님. 근데 사람이 돈만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지 않나요? 일도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퇴직금으로 일을 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조금 약간 다른 질문? 방법론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사람이 돈만으로 사는 건 아닌데 네. 그리고 또 이제 퇴직하고 나서 50대나 뭐 60 이 정도 돼서 퇴직하고 나서 아무것도 할 일 없는 것보다 할 일이 있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네. 이 일본에서는 네. 요즘 뭐 우리가 느린 도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슬로우와 관련된 음식도. 슬로우 시티, 그렇죠. 뭐 슬로우 푸드 그러는데 창업도 느린 창업이 있어요. 준비 많이 해서 해라. 그렇죠. 준비도 많이 하고 예. 뭐냐면 눈높이를 굉장히 낮춘 거예요. 네. 내가 여기서 돈 벌어서 네. 대박을 내겠다든지 네. 아니면 내 생활비를 뭐 하고 이게 아니고 네. 그냥 내가 소일거리 하면서 예. 한 달에 30 뭐 다 빼고 한 30 벌면 어떠냐. 그 제 아는 분도 예. 그 강남에 아주 거기 어떤 그런 장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작아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조그마한 카페를 내가지고 네. 두 분이서 해요, 부부가. 네. 그런데 그래서 뭐 얼마나 법니까? 그랬더니 30만 원 벌 때도 있고 50만 원 벌 때도 있고. 네. 근데 일어나서 갈 때가 있는 게 두 분이. 아. 예, 가서 책 읽다가 손님 오면
커피 한 잔 끓여드리고. 그러니까 장소는 아주 협소하지만. 굉장히 작지만. 근데 그게 또 이름이 나니까. 네. 음악 좋은 거 틀어놓고. 커피 요새 또 까다롭잖아요. 까다롭죠. 그래서 그런 느린 창업 정도 그것도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3201님. 저희 회사는 지금 명예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50대 초반인데 회사에서 1억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창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고민이 됩니다. 하셨어요. 명예퇴직이 있으면 참 그 회사 그 조직이 굉장히 이제 참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또 버티는 게 좋습니다. 그 안에서. 최대한 버텨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구피입니다. 다 잘 될 거야. 구피의 다 잘 될 거야 듣고 왔습니다. YTN FM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1분. 매주 수요일 코너 똑똑 50+ 재테크. 오늘 퇴직연금 얘기 중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질문이 좀 약간 긴 게 왔는데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9420님. 아버지가 1995년부터 2012년 말까지 보험 가입액이 1,000만 원인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10년간 매월 30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 만 55세 되는 해부터 10년 동안 3개월마다 180여만 원을 40회 주겠다 해서 가입했는데요. 지금 받을 때가 되니까 변동이율로 3개월마다 10년간 6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180만 원 주기로 한 걸 65만 원 주기로 했다는 사실. 이게 지금 억울하신 겁니다. 억울하죠. 네. 말도 안 돼 보이는데요. 그때 그 보험을 계약을 할 때 조건이 이제 확정이율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확정이율이었다면 보험회사가 이렇게 지급하면 안 되죠. 그런데 거기 약관에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에 내려갈 경우에는 변동이율로 지급하겠다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불만스럽고 그렇긴 하지만 좀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그 어떤 상품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변동이율이라고 벌써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변동이율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품을 가입할 때 이분 같은 사례가 한 분이시겠습니까? 얼마나 맞죠? 억울한 분이 많으시겠어요. 주의할 점을 좀 짚어서 팁으로다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처럼 뭐냐면 이제 지난 일인데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금리가 더 내려간다든지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 하반기에 이게 저점을 치면 이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꼼꼼하게 이 지급 조건, 그 다음에 지급액 이런 거를 그 다음에 내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뭐냐? 변수. 그렇죠. 그 변수가 뭐냐? 이거를 꼼꼼하게 내가 챙겨봐야 돼요. 이 또한 지급 조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급 조건과 지급액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 약관 한 줄 때문에 3분의 1 토막이 됐네요. 2692님은 연금도 없이 일을 하는데 하지만 60대 중반 인생 계속 건강만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60대 중반이시고 연금이 없으시고 본인의 건강 관리만 하신다는데 조언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 건강이 진짜 자산이죠. 물론이죠. 네. 아직도 이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대단하신데요. 그래도 이제는 뭐냐면 건강이 우리가 언제까지나 건강하고 또 언제까지나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노후 준비는 하셔야 된다. 개인적으로 상품을 가입하시라는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연금 같은 거를 들면은 그래도 내가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러면 5년 납입하는 이 개인연금을 가입을 하고 그리고 한 10년 후부터는 내 연금을 타겠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계획을 하시면 우리가 그런 거 이렇게 해놓으면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렇군요. 5520님. 내 수입액이 얼마 정도 노후연금으로 넣어야 될지요. 저의 수입은 300 정도입니다.
보통 이제 그 8%에서 많으면 한 15%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네. 한 300만 원 정도라면 한 10만 원 정도는 네. 이제 그런 연금이나 네네. 또 이제 실손 보험이나 네. 이런 쪽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젊어서는 액수가 적어도 괜찮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젊어서는 뭐냐면 이제 노후 준비, 연금 쪽으로 많이 가고 네네. 나이가 들면은 그거는 이제 예전에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예. 만약 그런 경우라면 네. 그때는 이제 의료비 쪽이 좀 많아지는 그런 쪽으로 신경 쓰셔야 된다. 4511님. 친구들은 대기업 보험회사 연금을 들던데 저는 소규모 전문 보험회사를 이용하는 게 더 신뢰가 가더군요. 근데 망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 사실 저도 이거 좀 궁금해서 대기업 보험회사 안 들었거든요. 예. 보험사 조금 제가 작은 이 회사 대형 보험사라서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참 제가 말씀 안 참.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답하기 어려워서 왜냐하면 네. 우리 소장님이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님이세요. 피해 가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꼭 이러한 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짚어주러 오셨다. 이 대목이 있으시죠? 네. 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우리 지금 이익선 선생님의 이자만 빼면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네. 우리가 이게 목표를 세워야 돼, 목표를. 예. 내가 60대는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네. 70대는 이게 80대 가면요. 네. 돈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금들을 네. 60대, 70대에 많이 쓰고 이제 80대 가면 요 정도면 네네. 내가 살겠다. 그래서 뭐냐면 60대는 내가 퇴직연금 아까 말씀하신 또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얼마 받겠다고 다 나오거든요. 나오죠. 연말마다. 예.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내가 준비한 개인연금. 거기다가 안 되면 뭐 또 주택연금. 내가 있죠. 집이 있다면 예, 또 예. 주택연금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4층이 되는데요. 예.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주택연금. 네. 이게 이제 4층이고요. 4층, 네. 거기에 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네. 버티면서 소득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적은 소득이라도 예. 좀 지속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소득연금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5층이에요. 5층 쌓아야 되는데.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아마 본인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내가 몇 층 쌓을 수 네. 있는지. 그러니까 소장님은 몇 층 쌓으셨어요? 저는 지금 국민, 개인, 퇴직, 주택. 주택 갖고 있고. 네. 그러니까 뭐 기본으로 5층은 돼 있는 거죠. 지금 5층이시죠. 네. 국민연금 1988년부터 네네. 들었고요. 네. 퇴직연금이 없군요. 제가 임원이라서. 근데 퇴직금은 있습니다. 그러시고. 저는 프리랜서라서 퇴직연금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벌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던데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건에서 어떤 연금이라도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노후 설계, 은퇴 설계에 네. 신의 한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의 최성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타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타이트. 남양주 다산 신도시 요즘 인기죠? 그런데 다산에 한강이 보이는 집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고층 한강 조망권 5베이 전세대 테라스 하우스 강남 잠실과 통하는 다산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리버 테라스 1차 1899-5733 8월 오픈 금강주택.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타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타이트.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저희 문자 주제 추천하고 싶은 공포 영화였거든요. 6420님. 저는 마누라 죽이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영화 보고는 남편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셨어요. 0022님. 공포영화 하면 링이죠. TV에서 기어나오는 귀신을 보고 문화적 충격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밤에 나왔다가 TV 모니터만 봐도 얼마나 무섭던지 안 보신 분들 강력 추천합니다. 공감합니다. 우물에서 기어나와서 TV 모니터로까지 튕기는 건 아니지만 기어나오는 장면 정말 압권이죠. 8472님. 요즘 공포영화보다 7, 80년에 나왔던 공포영화가 정말 으스스했어요. 엑소시스트,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 추천합니다 하셨는데 문득 서스페리아도 생각이 나네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추천 공포영화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품 받으실 분은 7833-0022님 두 분이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수요일 순서 마무리하면서 들려드릴 곡은 서울 패밀리입니다. 내일이 찾아와도.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